북극권 한가운데 머리 위로 끝없이 펼쳐진 하늘, 소리는 없다. 차갑고 깊은 어둠에 잠긴 땅 위로 눈이 소리 없이 쌓인다. 그 건물 위에 하얀 올빼미 한 마리가 날개를 펼친 형상이다. 매서운 한기의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든다. 철조망과 창살로 둘러싸인 이곳, 폴라르나야 소바는 한번 들어오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땅이다. 남쪽 문명과는 전혀 다른 절벽 끝자락, 여기서 벌어지는 인간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본다. 지구촌 최북단에서 펼쳐지는 한 인간의 이야기. 오늘 우리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본다. 자유가 끝나는 곳에서 인간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정의를 누구의 이름으로 내세울 것인가? 철창 너머로 눈과 얼음만 남은 황량한 북극바다. 그 한복판에 세워진 이 회색 건물 앞에서 우리는 묻는다. 인간다움은 과연 어디로 흘러간 것인가? 북위 66도 영구 동토의 땅. 하르프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다. 넨츠어로 북극광을 뜻한다. 이 작은 마을 한가운데 흐린 눈발 속에 회색 시멘트 건물이 단정히 서 있다. 자작나무 숲과 눈밭이 끝없이 이어진다. 남쪽으로 이어진 길은 없고 수백 킬로미터 너머에는 오직 광활한 야생뿐이다. 주변 환경은 초현실적이다. 눈과 얼음뿐인 들판은 끝이 보이지 않고 들판을 관통하는 바람은 영혼까지 얼린다. 여름에도 땅은 두터운 영구 동토층에 덮여 쉽게 녹지 않는다. 한겨울 기온은 영하 50도를 훌쩍 넘기고 최저 영하 60도에 육박한다. 백야의 여름과 끝없는 겨울밤이 이곳의 시간을 바꿔버렸다. 하르프는 사실 철로와 함께 태어났다. 1947년부터 진행된 트랜스폴야르나야 마그니스트랄 건설 현장. 일명 501구역은 강제수용소 죄수 수만 명이 동원된 비밀 프로젝트였다. 혹독한 자연 앞에서 무수한 이들이 쓰러졌다. 이 전설 같은 과거를 품은 땅 위에 하르프 마을이 세워졌다. 1981년부터 이곳은 또 다른 실험의 장이 되었다. 150여 명의 특수 강력 범죄자들이 이곳에 모여들었고 교정 행정은 더욱 강화되었다. 2004년에는 국가 최고 보안 등급의 수감시설로 공식 지정되었다. 극도의 고립 속에서 선을 넘은 자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야금야금 부식되어 가는 철문처럼 과거의 기억조차 부서져 버렸다. 극지방의 숲과 눈밭, 그 메마른 설원 한가운데 우뚝 선 이 회색 건물은 세상의 끝자락에서 죄수를 가두기 위해 태어난 요새와 같다. 주변에는 작은 야마린 부락 하나 없고 겨울이면 눈볼에 휩싸여 아무도 이곳에 접근하지 못한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도 수백 킬로미터를 되돌아가야 한다. 그 외엔 널찍한 설원과 산맥뿐. 산 위를 가로지르는 하얀 구름과 하늘 사이의 오로라가 흔적처럼 스쳐도 이곳에서는 그 빛도 금세 흩어진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기억처럼 사라지는 찰나의 광경이다. 이제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 보자. 이 사진처럼 몸에 타투를 새긴 수감자가 철창 앞에 선다. 그의 등과 팔에는 죄수의 역사처럼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다. 등판에는 전사의 모습이, 팔에는 사나운 짐승의 형상이 남아있다. 이 상은 같은 문신들은 과거의 폭풍 같던 삶을 기록하고 있다. 창살 너머로 한 조각의 차가운 햇빛이 비친다. 두 사람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설계된 좁은 감방이다. 얇은 이불과 낡은 매트리스 하나만이 침대를 채울 뿐이다. 겨울이 되면 이부자리마저 얼어붙는다. 서로의 천으로 온기를 나눌 뿐이다. 벽 모서리마다 먼지가 쌓여 있고 어딘가에서 멀리 새우며든 옛 울림이 고요하게 이어진다. 일과는 새벽 6시에 시작된다. 울음처럼 울리는 벨소리와 함께 몸을 일으킨다. 알람도 없이 깨어나 파란 작업복을 걸치고 신발끈을 단단히 맨다. 빼곡한 철제 침상 위에서 이부자리를 정리한 후 곧장 체육관으로 향한다. 30분간 이어지는 기상체조 동안에도 무언의 침묵 속에 누구도 결코 쉬지 않는다. 팔굽혀펴기와 턱걸이를 반복한다. 발을 들어 올릴 때마다 근육은 점점 더 굳어가고 숨을 크게 내쉴 때마다 검은 김이 올라간다. 그 작은 생의 신호조차 절실히 느껴진다. 6시 30분 체조를 마친 뒤 죄수들은 줄을 맞춰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한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묽은 야채 수프 한 그릇과
검은 호밀빵 한 조각이 전부다. 단단한 빵 조각을 나누어 먹으며 속을 달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러나 서로를 마주보는 일조차 조심스럽다. 식탁 위에도 굳은 표정만이 놓여 있고 환한 웃음은 그저 사치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조용한 의식에서도 서로에 대한 경계가 묵묵히 흐른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짧은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그나마 허락된 잠깐의 자유다. 일부 수감자는 틈만 나면 철창에 기대어 가니 라디오를 켜고 남쪽 뉴스를 듣는다. 그러나 낮잠이나 흡연은 허용되지 않는다. 8시에는 다시 점호와 소지품 검사가 시작된다. 교도관들이 방마다 돌며 창살 하나하나를 살핀다. 작은 위반이라도 있으면 가차없이 두드려 쳐서 경계가 이어진다. 검은 고무장갑을 낀 간호사가 수갑을 낀 채 한 사람씩 신체 검사를 한다. 검은 장갑 아래 살갗에는 이미 얼어붙은 자국조차 보인다. 손톱 밑까지 작은 상처 하나하나 꼼꼼히 살핀다. 대부분 낮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은 야외 운동 시간이다. 그러나 실제로 풀려있는 시간은 한낮에 기껏해야 1시간 반 남짓이다. 감옥 운동장은 커다란 눈더미로 덮여 있고 멀리 언덕 위 포플러 숲이 희미하다. 죄수들은 커다란 모포와 두터운 옷을 입은 채 교도관의 지휘 아래 줄지어 운동장으로 나간다. 숨을 크게 들이키면 시린 공기가 폐로 파고들어 통증이 어깨를 타고 내려온다. 눈발 사이로 머리 위로 새파란 하늘 한 조각도 보이지 않는다. 삭막한 고요 속에 빙판 위 발소리만 메아리친다. 숨소리와 대조되는 고요한 정막 속에서 그저 발걸음만 이어간다. 이 순간에도 그들은 자신을 부르는 먼 가족과 도시의 소리를 떠올린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차디찬 눈밭과 끝없이 파고드는 겨울 바람뿐이다. 하루 3끼 식사는 이 공동체의 유일한 휴식이다. 아침에는 묽은 야채 수프 한 그릇이 전부였다. 점심에는 끓여낸 물렁한 감자죽, 저녁에는 고기 국물에 삶은 쌀 한 주먹이 나온다. 식판 한켠에는 조그만 소금 봉지가 놓여 있다. 여름이면 겉절이 김치 한 조각이 가끔 배식되지만 겨울이 되면 밥알 하나에도 허기가 진다. 저녁 수프의 온기를 느끼려 해도 이미 숟가락이 얼얼해진다. 양식 속 재료는 거칠고 밥알 하나하나에 허기가 스민다. 이것마저 죄수들에겐 하나의 고된 노동과 같다. 서로를 마주보는 일조차 조심스럽다. 식탁 위에도 굳은 표정만이 놓여 있고 환한 웃음은 그저 사치다. 저녁 8시 점호가 끝나면 10시에 소등이 떨어진다. 불빛 한 줄기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죄수들은 서로의 숨소리만 들을 수 있다. 촛불조차 허락되지 않는 밤, 고요한 정적 속에서도 간방 구석 누군가의 가냘픈 신음소리가 배어난다. 깊은 어둠 속 그들은 조용히 저마다 지난 삶을 되새긴다. 깊은 밤 모든 소리가 멀어진다. 외부 바람소리조차 잦아들고 단지 숨소리와 가슴 뛰는 박동만이 캄캄한 방을 채운다. 그들은 환상의 휴식이자 두려움인 잠을 청한다. 살아남기 위해 애써 눈을 감지만 싸늘한 암흑 속으로 들이운 생각들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아이가 집을 그리워하듯 이들은 고요한 감옥 속에서 마지막까지 작은 위안을 찾는다. 이 수용소의 이름 폴라르나야 소바는 러시아어로 극지의 올빼미라는 뜻이다. 올빼미는 밤의 사냥꾼이다. 울창한 숲에서는 물론 맹렬한 눈보라 속에서도 사냥감을 찾아 나선다. 마치 이 교도소처럼. 폴라르나야 소바는 주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자급자족 공동체다. 감옥 내부에 자체 발전소가 있어 거대한 제트유 탱크와 굴뚝이 자리 잡았다. 이곳의 겨울은 혹독하므로 옆숲에서 베어온 통나무가 통나무 건조실로 옮겨진다. 저온에 잘 견디는 참나무가 겨울 내내 날로 땔감이 된다. 거대한 배관과 기계가 하루도 쉬지 않고 작동하여 북극 한기를 막는다. 음흉한 소리는 없다. 대신 거대한 제트유 탱크의 물소리와 발정이 엔진 소리가 무심히 울린다. 기계의 숨소리처럼 부풀어 오른 배관이 온기를 나르고 공동 식당과 감방의 히터는 싸늘한 공기를 겨우 녹인다. 매일 새벽 제빵소와 공동 식당에는 갓 구운 검은 호밀빵과 뜨끈한 수프가 준비된다. 이 모든 과정은 인터넷 한 줄기 없이 사람의 손으로만 이어진다.
낡은 기계가 고장 날 때마다 수용자들은 손수 나사를 돌려 임시로 고쳐놓는다. 노동은 형벌이자 교정 프로그램의 일부다. 굴삭기로 땅을 파내고 얼음을 녹이던 그들의 손도 이제는 건물 유지와 식량 생산에 동원된다. 이곳에서는 노동이 곧 교정이다. 죄수들은 건물 청소뿐 아니라 발전소의 연료를 나르고 얼어붙은 물을 끓여 식수를 만든다. 도로와 철도 부근의 설원을 정리하고 바깥 울타리에 쌓인 눈도 치운다. 이 모든 일상적인 일이 곧 수감자들의 온기를 지켜준다. 탈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매번 잠긴 문을 열 때마다 멀리서 돌아갈 길은 이미 사라진다는 것을 확인한다. 여기 있는 자들은 영원히 묶여있다. 교도소 벽 너머에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에서 분기된 전력선과 기름 파이프라인 하나밖에 없다. 매일 아침과 오후 2차례 점호가 있을 뿐 그 외에는 카메라와 철제 탐조등만이 어둠 속에서 눈을 빛낸다. 모든 감방과 복대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순식간에 움직임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감시탑 위 감시원은 밤새 망원경을 들고 순찰을 이어간다. 2마리의 맹견이 어둠 속을 배회하며 으르렁거림 하나에 감방 안의 모든 움직임이 얼어붙는다. 규칙을 어길 경우 즉시 징벌방으로 보내진다. 그곳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한 칸, 여분의 담요 한 장, 그리고 빛 한 줄기 없는 어둠뿐이다. 매 순간 발걸음 하나하나가 감시받고 기록된다. 고요 속에서도 절대 휴대폰이나 시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신분증은 물론 작은 물건 하나도 반입이 금지된다. 규율은 사소한 것에도 예외가 없다.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움직이면 즉시 다음 점에서 질책을 받는다. 생활의 최소한마저 철저히 통제된다. 정해진 시간에만 샤워장과 화장실에 접근할 수 있다. 줄을 서지 않으면 그저 시간과의 싸움만이 있을 뿐이다.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또 다른 규칙이 되어 남는다. 이곳은 벌을 주는 장치이자 동시에 세상을 잊게 만드는 도구다. 가해자나 피해자의 구분은 이미 흐려졌다. 철창에 갇힌 시간은 결국 죄의 일부가 되어 몸에 새겨진다. 세련된 교정 시스템 뒤편에는 변함없는 고통만이 줄지어 서 있다. 감옥 밖과 연결된 것은 철길 위로 지나가는 기름 열차와 주변 언덕에 세워진 전력탑 하나뿐이다. 교도관들은 아침 저녁 2차례 점호를 통해 인원 상태를 확인한다. 그러나 그 점호 자체가 이들에게는 또 다른 감시의 틀일 뿐이다. 폐쇄회로 카메라는 감방 구석부터 운동장까지 모든 움직임을 지켜본다. 마치 올빼미가 하루 종일 지켜보듯이 그들의 눈길은 끝없이 짙다. 그리고 매 시간 반복되는 동일한 경비 속에서 죄수들은 서로를 경계한다. 서로를 마주보는 일조차 드물다. 얼굴을 올려다볼 자유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서로의 눈빛은 명령보다 무겁고 비명보다 잔인하다. 목소리 대신 무건으로 지켜질 뿐이다. 두터운 벽과 철창으로 둘러싸인 이 공동체에도 감정은 남아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가? 자유롭던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기서는 잦아든 인간관계 속에서 수감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존재를 잊지 않으려 애쓴다. 죄책감에 짓눌린 자, 체념 속에 살아남은 자, 모두 가끔 고개를 들어 먼 동료를 바라본다. 겹겹이 쌓인 고통이 무게처럼 뒷걸음친다. 누군가는 침묵 속으로 스스로 고개를 숙인다. 이곳에도 작은 꿈은 남아있다. 잔잔한 행복과 다가올 희망, 단혹한 이 일상이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 묻는 이도 있다. 그러나 내일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남쪽 도시의 봄바람과는 거리가 멀다. 텔레비전 속에서는 해변가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반짝이는 축제가 펼쳐지지만 이곳 여름의 태양은 철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백야의 해는 멀고 그 아래 펼쳐진 마을은 한 줌의 빛도 얻지 못한다. 한낮이라도 짙은 눈보라가 내려앉으면 햇볕 한 점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한다. 극도의 낮과 밤이 교차한다. 그 양 끝에서 죄수들은 무심히 시간을 잴 뿐이다. 하루가 2번이고 3번 겹쳐도 이 감옥 안에서는 그저 시간이 멈춘다. 남쪽 도시에서는 봄이면 거리마다 꽃이 피어나고 사람들이 공원에서 웃는다. 하지만 이곳에는 북극의 소리만이 가득하다. 해가 지면 언제나 일찍 밤이 찾아온다. 거리를 메웠을 축제가 여기에서 눈보라와 침묵 속에 새우러진다. 계절의 순환마저 이 감옥까지 닿지 못한다. 눈보라가 달려와도 그 충격은 두터운 벽을 지나쳐버린다.
뜨거운 햇살이 여름을 알릴 때도 이곳의 바람은 여전히 뼛속까지 시리다. 남쪽의 시간은 유리처럼 반짝이지만 이곳에는 쌓인 눈처럼 기다림만 남았다. 텔레비전 속에는 여름 바다가 출렁이지만 이곳에는 짙은 설원과 바람만이 있다.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모호해진 곳에서 감옥의 시계는 다른 방식으로 흐른다. 천장이 뿌려둔 눈송이가 떨어지면 죄수들은 매번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낀다. 세상이 멀리 사라진 이곳에서도 잊혀지지 않은 한 사람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다. 남쪽에서는 매일 아침 전화기 알림이 울리고 누구나 꿈과 일상을 향해 달려간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름 없는 새벽이 다시 시작될 뿐이다. 세상은 느리고 차분하다. 편안한 시계 소리가 없이 감옥 안에서 흘러가는 시간은 무게처럼 느껴진다. 바깥의 자명종 소리 없이 맹렬하게 다가오는 시간에 죄수들은 속절없이 사로잡힌다. 편안한 것일 따뜻한 공기 대신 눈밭을 뚫고 들어오는 찬바람과 오로라가 그들을 맞이한다. 아침 해가 얼어붙은 창문을 스칠 때 그때야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 북극광처럼 휘황한 빛은 아니지만 철장 너머 끝없이 뻗은 설원에 머금긴 오랜 운기다. 낮 동안은 먼지 한 점조차 춤추는 이 황량한 뜰악의 마지막 빛은 철장 너머 긴 겨울밤 속에서도 한 인간의 영혼을 비춘다. 이곳에도 인간이 있다. 그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말 대신 바람소리만 가득한 감옥에서 남은 것은 기억뿐이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는 순간 죄책감과 체념은 고개를 숙인다. 죄책감에 짓눌린 자, 체념 속에 살아남은 자 모두 잠시 고개를 들어 먼 동료를 바라본다. 과거의 상처는 칼날처럼 날카롭다. 그럼에도 속 시원한 해답은 없다. 이곳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그저 살아있다는 것일 뿐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다. 인간답다는 것은 무엇일까? 철창 속에서도 누군가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지만 그 박동의 이유를 찾는 것은 점점 어려워진다. 이 두꺼운 벽 앞에서 자신을 쥐어짰던 지난날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오늘도 눈을 감고 그날을 다시 본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남는 것은 고통과 회한뿐이다. 눈가가 얼어붙은 그들, 가늘게 남은 그 목소리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마지막 남은 인간다움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것일까? 이곳에도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먼 남쪽 어딘가에는 그들을 기다리는 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손길은 철창을 넘어 닿지 못한다. 작은 창문 사이로 비치는 햇빛처럼 가족의 온기도 간신히 저 너머를 비춘다. 누군가를 부르는 그리운 목소리는 이미 얼어붙었다. 지난날의 행복과 다가올 희망은 시간이 흘러 기억 속으로 스며든다. 이제 남은 것은 숨소리와 메마른 심장 박동뿐이다. 아이처럼 움츠린 어깨, 그도 잃은 봄의 볕을 알고 있다. 감옥 안에선 들을 수 없는 새싹 돋는 소리. 눈발 속에서 삶의 온기를 찾던 기억만이 쓸쓸히 남아있다. 이렇게 멀어진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한 짓은 모두 제자리를 돌고 있다. 이곳에서 형벌의 진짜 의미를 찾기란 어렵다. 복수심을 넘어 누군가를 가둬버린 우리가 정작 자신을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승자도 패자도 의미 없는 이곳에서 남은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뿐이다. 결국 우리는 묻는다. 스스로를 가둔 이 정체불명의 세계에서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짙은 구름과 칠흑 같은 어둠이 감도는 곳을 바라본다. 바깥 세상은 태양 아래 평온하지만 이곳의 사람들에게 태양은 이미 먼 이야기다. 폴라르나야 소바는 질문만을 남긴 채 차갑게 빛나는 눈밭 위에 우뚝 서 있다. 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의는 누구의 이름으로 완성되는가? 벌만을 되풀이하는 형벌이란 정말 존재하는가? 몇 개의 꿈과 목숨을 빼앗아야 이 쇠창살도 풀릴 것인가? 이곳에서 인간성은 어디로 흘러갔는가? 돌아보면 우리 모두의 발걸음도 언젠가 이 설원 위에 묻힐 운명이다. 자신을 격리시키고 안전을 외쳤던 우리는 어쩌면 이미 우리 자신의 얼어붙은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잔혹함이 되풀이될수록 형벌은 제자리를 맴돈다. 아마도 이 끝없는 어둠은 우리의 투영일지도 모른다. 멀리서 아침을 맞은 우리의 눈에도 같은 질문이 내려앉는다.
누군가를 격리시킨다고 해서 세상이 더 안전해질까? 누가 진짜 형벌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 중 일부가 이미 폴라르나야 소바의 추위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끝까지 남은 것은 대답 없는 질문뿐이다.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부터 멈춰섰던 것일까? 하얀 눈밭에 그림자를 들이운 채 인간의 존엄과 정의에 대해 다시 묻는다. 춥고 고요한 이곳에서 우리는 침묵 속에 숨겨진 대답을 찾아 헤맨다.